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주 유명 인사죠. 서탑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독립 전쟁의 대장이십니다. 그죠? 네. 투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주식 투자를 대중화 시킨 1등 공신이고, 지난해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에 사실은 숨어있는 또 지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니 대표님을 만나 뵙는데요. 특히 시니어분들,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네, 은퇴, 맞아요. 막막한데 네. 당장 또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은퇴를 맞이한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 상당히 깝깝한데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상 우리나라 이 60대 분들은 특히 예적금이나 은행에 아주 익숙했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도 사실 주식이나 또는 이게 주식 경차산 펀드 같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좋을까요? 보다도요. 예,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비교 대상을 할 수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왜 노인층에 왜 어려울까? 일본이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일본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일본은 예. 그렇게 될 거다. 왜 그랬냐면 일본 사람들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조차도 굉장히 서툴렀어요. 예. 그래서 투자하는 게 딱 두 가지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은행 예금하고 부동산. 그 결과가 30년 내내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은행에만 예금에 돼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그 돈이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일하지 않고 그 벽장에 있었던 거죠. 그 결과 30년 후에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걸 축소해서 개인 레벨로 가면 사람도 똑같은 거죠.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 내 육체만 일하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아이들 그 사교육비 쓰고 뭐 자동차도 굴리고, 근데 월급이 나올 때는 뭐 그럭저럭 그래도 물려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은퇴가 되니까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돈이 없구나. 이제 그때 늦었처럼 예.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예, 한다. 예. 노후 준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돈을 일하게 하는 거,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를 중요한 거죠. 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 깨트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부터 그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부분 몰라요. 예. 자기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 퇴직연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거 큰일 났구나. 너무 그런 걸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라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펀드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할 거냐, 그것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내 재산의 몇 퍼센트가 주식 비중이 돼야 될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이를 100에서 빼요. 예. 그래서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50%가 돼야 돼요. 아, 이게 주식 비중이요? 네, 예. 굉장히 높죠? 굉장히 근데 한국은 퇴직연금 자체도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50대, 60대는 주식은커녕 은행 예적금 비중이 금융자산 중에서 80%, 90%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것도 또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이 대부분 80% 있다는 전체 거죠. 자산에서. 예. 굉장히 불균형돼 있는 거죠. 예. 근데
부동산이 계속 앞으로 좋다 그러면 나름대로 노가 그 하나 있으니까 되겠지만 만약에 일본처럼 된다 그러면 그럼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그 담보로 해서 돈까지 빌리는 사람들은 예.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늦었다 뭐 이르다 그걸 따지기 전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피트니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파이낸셜 피트니스.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예.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 가면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체육관 가면은 이제 하잖아요. 뭐 지방이 몇 %고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전체 자산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 중에서 총 내 재산을 다 적어보는 거죠. 은행에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자동차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자산을 늘려갈 건가. 그 주식 비중을 천천히라도 늘려야 되고 부동산을 줄여야 돼요. 부동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내가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올라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투자를 부동산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를 무조건 살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상가에서 얼마나 내가 리턴이 나올 거에 대해서는 잘 서툴러요. 근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앞으로도. 여기 아시겠지만 제가 종로를 지나가다 보면 거의 다 비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인구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죠. 가서 물건 사지 않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게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가끔 가거든요. 내가 산 데 뉴저지였는데요. 그 리만 사태가 이제 생긴 데가 2008년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다리에 차가 없었어요. 그 톨비를 못 내서. 그 다음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쇼핑몰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내가 알던 그런 그 체인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내가 알던 뭐 책방 반센노블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문을 닫았고 뭐 어떤 큰 그 체인점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제가 미국을 가니까 지금도 다 닫아 있어요. 거의 뭐 도시가 공동화됐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큰 미국의 쇼핑몰들은 다 비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는 다시 회복이 됐지만 옛날 경제하고 틀린 거예요.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죠.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당장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3대가 잡이 없어요. 3대가 네. 직업이 없다고요? 예,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이제 80대가 예.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50대가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손자가 예. 20대, 30대. 20대, 30대인데 다 잡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예. 그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나 혼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파이낸셜 피트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애가 부자가 돼야 나도 한시름 놓고 또 우리 배우자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라. 그 다음에 바보같이 쓰는 돈은 끊어야 돼요. 사교육비. 사교육. 결정적으로 바보 같은 돈이에요. 예. 그 아이가 사교육비 받았다고 해서 취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닌데. 예. 그 확률이 주식에서 돈 벌 확률보다 더 작아요. 그죠? 훨씬 작죠. 예. 그러니까 그 학원비를 가지고 이 아이한테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면 예. 그 아이는 경제 독립을 이루게 될 거고 나도 노후 준비에 많이 도움이 되죠. 걔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는 전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예.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돈 버는 거에 그 밝아야 돼요. 유태인처럼. 예.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군요. 이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서 이때의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도 관계되겠지만 그렇죠. 또 이제 전반적인, 투자를 대하는 예. 삶의 전체적인 패턴을 바꿔라. 앞으로도 사실 50대라 하더라도 50년 앞으로 더. 그죠? 네. 50년 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 이제 일단 적어봐라. 예. 전체 자산을 적어보고 냉정하게 하루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 내 건강 상태가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예. 그다음에 투자를 얼마큼 해야 되고 여유 자금을 어떻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내가 하루에 커피를 너무나 막 많이 마시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파이낸셜 컨디션을 한번 체크하고 그렇죠. 그 컨디션을 기초로 해서 아까 이제 피트니스 그죠? 예, 딱 나에게 맞는 나의 노후 미래에 맞는 그렇죠. 그 컨디션을 다시 개선하고 그렇죠. 거기서 필요한 실행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해졌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 예. 뛰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피트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예.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존니 대표님 영향력이 컸었던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지난해 보면 굉장히 이제 개인 자금도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운데 시니어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시니어 분들도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표님 덕분에 내 주식 투자했습니다. 근데 20% 벌었어요. 뭐 10% 벌었어 이런 게 많은데 이건 지극히 잘못 생각하는 거구나. 예. 지금은 내가 50대인데 20%번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시작했어요. 근데 200만 원 벌었어요. 2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 절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카지노 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 벌고 또 여기서 200만 원 벌고 이렇게 해야 되겠면 어느 정도 도감이 되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일찍 해야 되는 거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가 내 노후를 위해서 일한다 경영진이. 예.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면은 한 10배 될 수도 있고 예. 20배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근데 막 사자마자 이걸 언제 팔을까? 또 언제 살까? 그거는 절대로 더 노후 준비가 더 잘못되는 길로 가요. 그럼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기업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 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주식에 기업입니다. 대해서 전혀 다른 컨셉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나이 때문에 예, 나이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막 변동이 심하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작년도 보면 맞습니다. 막 내려갔다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예. 그거는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박이 되죠. 예. 그런 거는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산 이유는 그 회사의 경영진이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거 처음에 쉽지 않으니까 퇴직연금이 있으면 펀드에 투자하고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하시고 예.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요 노후 준비 굉장히 잘 되죠. 예. 그러니까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없다면 간접 투자 이 펀드라든지 사실은 그죠? 있어도 예, 있어도 아마 그동안 증권회사랑 하면서 많은 잘못된 투자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과거에 주식해서 절대 주식 안 해 하는 분들은 사실은 도박처럼 주식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증권회사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증권회사가 뭐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거 아니고 증권회사 직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다.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한 5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 다 답은 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다 할 때 그 스텝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컨디션을 먼저 작성하고요. 예, 작성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내 건강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연령에 따라 틀리겠죠.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DB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퇴직하는 게 5년 남은 분도 있고 10년 남은 분도 있고 아니면 2년밖에 안 남은 분도 있으면 내가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먼저 예.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함부로 결정 내리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하는 거는 예.
퇴직연금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IRP 거기에 가능한 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네 특정 동네는 뭐 그 다행히도 많이 올라서 그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는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팔지 못하는 이유는 5년 동안 또 올랐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금 팔아서 또 5년 후에 또 후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전체적인 내 자산 구성이 예. 부동산이 이렇게 많으면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50%로 낮춘다든가 예. 부동산을 팔아서 낮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들려서 그 비중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죠. 그 어떤 펀드를 고를 것인가. 그 이제 계좌를 여는데 계좌 여는 방법이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열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발을 하니까 예. 직접 우리 핸드폰으로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10,000원이라도 예. 10,000원이라도 미루다 보면 여기 내년이 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하고 예. 모르면 물어보고 또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다가 또 5년 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중요하지 않고 right now. 미국에서도 그래요. right now. 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늦은 거 아니다. 시작해라. 그게 하고 결정적인 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돈 들어가는 걸 끊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결혼시킬 때 집 하나 사줘야 된다. 끊어야 돼요. 그 제일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아빠가 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계속 경쟁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부터 챙겨라.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투자를 하게. 나는 그런 금융자산이 없는 실수를 범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이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월세가 좋은지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 몰라요. 그것도 아이들하고 가르쳐주고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저녁 먹으면서.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던 방향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주식 이야기는 곧 경제 이야기죠. 아 그럼요. 예. 너무 재밌죠. 예. 아 요새 삼성전자가 그렇게 막 그냥 레코드 하이로 올라갔는데 왜 그렇지? 예. 반도체가 왜 이렇게 호황이지? 그러다 보면 다른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지?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거기에 어떤 납품하는 회사가 또 뭐가 있지? 그럼 너무 즐겁죠. 예. 자, 여기서 돌발 질문. 오늘 3천을 찍었더라고요. 그랬죠. 오전에. 예. 지난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2021년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돌파해 버렸습니다.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운이 지금? 앞으로 이제 3천을 이미 찍어버렸는데. 네네. 그런 이제 사람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1,500대 쓸 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샀고 예. 또 3,000 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예. 이제 그 사람 심리가 끊임없이 불안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거 버려야 돼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그 좋은 기업, 좋은 펀드를 고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커피 사 먹을 돈으로 사고 사기업이 끊고 그 돈으로 사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가 굳이 필요 없던 자동차 팔고 그걸로 그리고 3천이 되건 5천이 되건 2천이 되건 나는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노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주가가 떨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네요. 좋죠.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되면 7,000원 될까봐. 예. 그 다음에 또 10,000원 있었더니 12,000원 되면 또 얼른 팔고 도망가고 싶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그 코스피가 3천을 못 찍어서 그렇지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지 어떤 의미는 지금 경제가 체력이 3천을 찍을 만한 체력이니까 찍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착수 현상도 있죠.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요새 반도체가 호황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올라서 올 예. 거거든요. 나머지는 아직도 예. 헤매고 있는 게 예. 많거든요. 내린 종목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기회를 보는 것이 좋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3천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2천이 되면 또 2천이 돼서 불안해요. 또 떨어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시장하고 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 나는 뭐 한 달에 30만 원 하겠다. 한 달에 100만 원 하겠다. 그것만 하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우가 그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198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블랙 먼데이 때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가 지수가 1,400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죠? 3만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도 그 짧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 예. 굉장히 떨어진 것 같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전체적인 종합 주가 지수에 이렇게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 속에서 또 많은 종목들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니까 예. 이제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에 저희가 펀드를 론치를 했는데 예. 15년에는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15년서부터 한 3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비난이 많이 하고 제발 기다려라.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예. 근데 기다렸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벌었죠. 못 눌러봤을 때 한 75% 정도 예. 벌었거든요. 예. 5년 동안 75% 벌면 괜찮잖아요. 예. 펀드 가지고 네, 75%는 예. 굉장히 경제적인 성적이죠. 예. 근데 다 중간에 나갔어요. 예. 그리고 화를 내고 나갔고 예. 그게 그 주식에 대한 그런 이해의 부족이죠. 아직도 단기간에 수익률을 내는 게 투자라고 잘못하는 거죠.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거를 내가 맞추는 게 아니고 나는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잘 되면 주식 가격은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이죠. 근데 그게 대부분 맞거든요. 자, 오늘 삼천을 찍은 역사적인 날에 존니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삼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해방되는 아주 그럼요. 좋은 예. 팁을 네, 얻었습니다. 네. 그죠? 예, 그렇죠. 삼성전자의 착시 효과만 조금 벗어나면 예. 앞으로도 오를 종목들도 많고. 그렇죠. 예, 네. 특히 또 이제 직접 투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펀드.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는 예, 먼저 그거를 예.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세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준비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원칙을 몇 가지로 혹시 정리해 주시나요? 투자 원칙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식에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다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예. 얘기하는데 예. 이제 50대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아마 99.9%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거의 아주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에 넣는 거는 일단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당장 10년 동안 필요 없는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돈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월급이 작은데 쓰고 나면 다 없는데 여유자금이 없는데 그게 무슨 그런 얘기냐.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여유자금은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수입이면 10만 원은 없는 돈이라고 해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이거는 내가 세금 냈다. 근데 내 노후에 쓸 거다 하고 90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내 라이프가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쓰고 있는 거죠. 월급을 다르게 생각해야겠네요. 그럼요. 월급을 내가 100만 원 받는다면 투자할 돈은 내 월급이 아니다라고 아예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영어로 많이 해요. 당신부터 페이해라. 당신부터 페이해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이자도 갚고 그렇습니다. 뭐 핸드폰 값도 내고 전기세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없죠.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노후부터 페이해라.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만 원은 내 노후다. 예. 그래서 그것부터 나부터 쓰고 예.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쓰라. 근데 나부터 쓰라는 걸 사람들 잘못 알아요. 나부터 소비하라는 걸로 알아요. 예. 나부터 커피 사 먹고 그걸로 놀러 다니고 예. 그게 아니라 나부터 페이라는 거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라. 그거죠. 진정하게 투자. 예,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당신부터
수고했으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그걸로 투자하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신경을 끊어라. 나는 꾸준하게 할 거다. 그러면 돼요. 예, 그렇군요. 오늘 존리 대표님을 만나 뵈니까 또 문득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 아주 뭐 전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전망치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 11만 원까지 올리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대표님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다시 질문하는 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결정은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8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게 그래 봐야 20% 버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100억 투자해서 20억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 사고 다른 것도 사고 그래서 저는 펀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봤을 때 20년 기다리면 10배가 되겠구나. 예. 20배가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갖고 싶어서 사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면 안 돼요. 예. 아, 갖고 있고 싶어서. 그럼요. 사야지. 내가 이 회사 동업하고 싶은 거예요. 예. 회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거 옛날에 살 때 네이버를 산다든가 카카오를 산다든가 게임주를 산다든가 NC소프트를 산다든가 할 때 동업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전 국민이 카카오 하잖아요. 예. 이거 갖고 있어야 되겠네.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면 한 30% 오르겠네.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럼 다시 뭐예요? 삼성전자 정말 갖고 싶은 건지. 근데 아니면 뭐 8만 원에서 9만 원 될 것 같으니까 사지. 그건 아니에요. 예, 정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것이 거의 천천일살인입니다. 즉, 삼성전자에 목숨 걸지 말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정말 뭐 8만 원, 9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것이 뭐 한 20% 기껏 뭐 그런 수준인데 아마 이렇게 이제 계산식을 놓고 생각하면 또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삼성전자가 내 전체 자산 중에 내 주식 자산 중에 예. 5%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히 살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떨어지면 좋아하죠. 예. 내가 10년 후에 쳐줄 건데. 예. 메리츠 자산운용은 사실 이제 펀드를 만드는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펀드를 만드는 이 운용 회사들이 대부분 숨어 있잖아요, 그죠? 대중들한테는 숨어 있는데 메리츠 자산운용은 상당히 대중들한테 공격적으로 많이 다가섭니다, 그죠? 대표님도 뭐 전국 투어 많이 하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제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예. 한국에 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대부분 직접 팔죠. 펀드를. 메시지를 직접 전해야 되거든, 고객들한테요. 우리 이렇게 투자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에서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 투자한다. 근데 그 은행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 고객들이 우리하고 딱 차단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간에 수수료가 없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은 유리하잖아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 10%는 제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미 부자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은행 같은 데 가서 VIP로 대접받으면서 예. 해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하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타겟은 말씀하신 대로 90%네요. 네, 90%가 저희 타겟이죠. 그래서 시니어분들, 노후 준비 안 됐는데 지금부터 하겠다는 분,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해라. 그리고 가정주부들, 그 사람들이 저희 타겟이고, 예. 그게 지금 굉장히 감동적이죠. 특히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의 계좌가 한국에서는 비대면이 안 돼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직접 만나야 돼요. 예. 그게 벌써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15,000명이 됐어요. 2년 반에 네. 그 메리츠 자산 운용에서 개설시킨 네, 그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직접 만난 사람이 1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미성년자, 직접 만나서 다 대면으로. 예, 그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 한 사람당 한 그렇죠. 30분 걸리거든요. 예. 그게 15,000명이 된 거예요. 예, 전국에. 네. 예.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투어 하면서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룬 거. 예. 그거 제가 우리 아이들이 부자 되겠구나. 일본하고 다르게 가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들. 그리고 사교육비 제발 끊어라. 이거 왜냐면 그게 나중에 다 후회할 일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 돈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 아이가 뭐 5억 정도 생길 텐데 그 돈을 왜 그 갖다 버릴까? 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즉 투자의 대중화, 특히 주식 투자 멀게만 느껴지던 주식 투자를 훨씬 가깝고 친근하게 만드신 대장님이신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의 20대, 30대와는 다른 어른들보다 그럼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또 숨은 공신이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경제 동력을 이룰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돼요. 야, 창업을. 네. 음.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처럼. 중국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나라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예. 그 타고난 장사꾼이죠. 돈에 대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공부 잘하면 돈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공부하고 돈은 상관이 없죠. 다 그렇게 생각은 네, 하잖아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돈이 일하게 하는 것 깨닫고 예.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고 그거를 가르쳐야 되죠. 말씀 들어보면 참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창업 정신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한국은 자본주의임에 틀림없는데 사실은 창업보다는 취업 정신이 뛰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예. 잘못 교육을 받은 거죠. 예. 제가 최근에 탈북자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주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 투자만 하면 그 회사가 그 내 노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배당도 주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서는 막 흥분이 돼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온 탈북 여성은 주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깨닫는데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구나. 이게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너무 안 했구나. 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 음. 노후 준비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딸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네. 근데 아직도 안타까운 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60대, 50대는 깨닫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가야 그 준리의 유튜브 좀 봐라 그랬는데 다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님 다단계예요. 아니면 아버님 그 사기꾼이에요. 아버님 그거 주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아버님의 연세가 되었을 때는 깨닫죠. 크게 후회하고. 예, 후회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부부끼리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살아온 예.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와이프가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예. 예. 근데 고무적인 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지만 강연을 나가면 너무나 놀랍게도 젊은 부부들이 90%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20대, 30대. 그래서 저는 이게 희망이구나 한국에. 그것도 다 존니 대표님이 뭐 우리 너무 이제 싹시 터서.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죠. 예. 네. 자, 오늘 존니 대표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정말 알토란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꼭 이 이야기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네,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이나 펀드는 주식형 펀드죠. 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 절대로 여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예.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오늘은 내가 지루라도 10,000원 만들고 20,000원 만들고 무조건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TV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 무시해야 돼요. 예. 그 방송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헷갈려요. 나는 꾸준한 소음이죠. 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펀드나 이런 데 꾸준하게 연금저축 펀드는 최저임금이건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시간을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Never time the market.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Time in the market. 투자돼 있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투자가 되어 있어라. 네, 그러니까 fully invest 돼 있어라. 막 그 시장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예. 이제 그런 철학을 유지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 다 같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예. 너무나 한국은 나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헬조선이다. 예.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한국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거 믿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나눈 많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또 이 베스트셀러죠. 세계의 베스트셀러. 존니의 금융 문명 탈출은 최근에 나온 거고 또 이제 작년 초에 나왔던 거죠. 네. 예,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특히 이제 존니의 금융 문명 탈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Q&A가 많고 네, 그죠? 네, 네. 또 나 자신의 금융 컨디션을 투자 컨디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또 숙제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또 많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